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등기부 등본을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뭐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기부 등본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얘기는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잘 아실 테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은 그러면 회사에 그 회사가 있을 때 어떤 회사가 있을 때 뭐 주식회사라든가 주식회사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렇게 이제 필요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사, 뭐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고 언제 퇴임하고 언제 취임하고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까지만 하고 저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무인 민원 발급기에 뭐 예를 들어서 관할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국내 어디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음, 1,000원입니다. 1,000원을 그 코인이라든가 현금으로 이제 그 내면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25장 뭐 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탁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그렇게 조금 권리 분석이 할 게 많다. 그러면 이제 장수가 늘어나죠. 예, 그러면 천상 관할 등기소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에서는 취급을 안 해요. 왜냐?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 거는 법원 행정입니다. 법원 행정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정은 그럼 어떻게 해서 발급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건축 행정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음,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할 때 적게 됩니다. 다른 그러니까 다른 주소를 가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자기 거는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공시이기 때문에 공시란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어떤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발급 신청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 형식은 자, 요 형식은 다 달라요. 그리고 요 밑에 것까지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각 관할 등기소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표시라든가 건물, 토지, 집합 건물 이런 건 같아요. 같은데 다만 요 아래에 필요한 요 아래에 필요한 요 아래에서 이제 적는 요 칸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는 관할 등기소는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더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청서를 쓸 때. 그래서 건물일 경우 그냥 하나의 건물이죠. 건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 토지, 그리고 집합 건물로 나누어져 있죠. 집합 건물은 뭐 상가,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주상복합 상가라든가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25장 이내가 넘어가거나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권리 분석을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거나 조금 지저분하면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천상 그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천상 그 직원이 있는 창구에 가서 이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00원이라든가 이렇게 20장 초과시 50원씩 추가되는 사항은 다 공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시면 좀 딱딱하다는 인상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법원 등기 사무소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보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그 생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증명서에 현재 유효 자, 현재 유효 사항도 있고 그리고 자,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내가 말소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요거 좀 이 등기부 등본이 좀 의심 간다. 그리고 그 의심이 아니더라도 좀 파악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말소 사항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사항 이런 건 이런 건 그 공유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그 부동산에도 뭐 공유 지분은 뭐 3명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그 특정 일부에 대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산 폐쇄는 무엇인가? 전산 폐쇄는 잘 돼 있죠. 건물 멸실, 토지 하필, 전산화 후 과다 등기로 인한 폐쇄 등본. 그래서 예전에는 수기로 했었죠. 그거 말고 그냥 전산 폐쇄로 되어 있을 때 하도 많아서 과다 등기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그 폐쇄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뽑아 달라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시죠. 자, 구등기부, 폐쇄등기부, 전산화 이전 타자로 된 등본, 그리고 수기 및 한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쇄등기부 및 구등기부의 주소는 현 주소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뭐 택지 개발 그리고 주택 재개발 이런 등등의 그런 것으로 인해 현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현대코아 천호동 565번지죠. 예. 그리고 천호대로 뭐 109인가 그렇게 되지 1095. 그런데 그 전에 90년대 주소는 강동구 천호동 447의 8번지였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죠. 현 주소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 발급 신청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것은 아주 잘 돼 있어서 신청서가 다른 데와는 달리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나오죠. 이제 신탁 원부. 자, 이 신탁 원부는 자,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 갑구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한마디로 소유권이 신탁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해야 됩니다. 신탁 원부를 출력을 하는데 자, 특히 담보 신탁 같은 경우에 담보 신탁이 아니더라도 여러 신탁에는 종류가 많아요. 담보 신탁, 처분 신탁, 그리고 관리 신탁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특약이 돼 있고 어떤 계약이 돼 있는지 신탁 원부로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공장 저당 목록, 뭐 매매 목록, 담보를 저당 잡히거나 하면은 어떤 그 도거리로
뭉탱이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저당이 잡혔어. 뭐 담보를 했어. 담보 잡혔어. 그러면 이 신탁사에서 에, 너무나 많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진 부동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목록이 들어가고 이 공동 담보 뭐 목록도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도면까지도 들어가죠. 도면까지도. 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요약표도 첨부됩니다. 이거는 요약표는 무인민원 발급기에도 꼭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꼭 같이 출력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서는 중요한 것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장소가 초과되면 등기소로 가서 출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하는 뭐 등기부 등본을 연락하고 출력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라서 저한테는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인증서 같은 거를 로그인하는 것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저는 깔끔하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바로 앞이니까 그냥 뭐 1,000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발급받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뭐 여러 번 발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데 이제 이 천호동, 아니 그 현대코아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등기소로 방문해서 발급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쭉 보면 자, 이거를 쭉 보면 자, 표제부가 돼 있죠. 자, 건축물 대장에도 이 표제부가 돼 있고, 주로 이 건물에 등기부 등본은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과 뭐 전세권 등에 해당하는 권리 분석에 해당되는 그런 등기부 등본이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표제부, 일단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이라든가 뭐 건물 내역 1층부터 뭐 25층까지의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뭐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거는 이제 나와 있죠. 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쭉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그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일 해가지고 이게 지워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지워져 있는 거는 줄로 그어져 있는 거는 이게 뒷장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전일은 이 앞단에 지금 여기에는 이 등기부 등본에는 없지만, 이 전일은 그 앞에 그 폐쇄보라든가 구등기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시 번호 이 1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모르면 창구 직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일에 해당되는 것을 구등기부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봐서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뭔지는 모르지만 99년 3월 1일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그 전에 철호동 565가 447의 8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자, 표시번호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자, 전호대로 109. 자, 이렇게 돼서 또 뭔가가 또 뒤에 업데이트가 된 건가 봐요. 자,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이죠? 2020년 10월에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1층부터 6층 이렇게 되어 있죠? 지하 1층부터 25층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을 안 찍어놔 가지고 보니까 건물 명칭이 바뀌었네요. 건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면적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건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지하 5층에 뭐 면적이 달라졌다. 뭐 그러면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이 2020년에 뭐가 바뀌었냐면 건물 명칭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옆에 보시면 건물 명칭이 경정돼 있다. 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저도 이렇게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예, 보이시죠? 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다?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 그죠? 건축물 대장은 뭐다? 건축행정.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은 뭐다? 법원행정이다. 법무행정. 자, 모든 게 다 행정이죠? 예. 법원은 사법부지만 사법부에도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참고용도 요약표도 같이 출력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소유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압류가 돼 있네요. 슬프죠? 이렇게 나오면 슬픕니다. 강동구에서 압류를 걸었네요. 네,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코아는 이렇게 압류된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거 하기 전에 자, 현대에 아니 그 전유부 보시죠. 자,
전유부, 공유부에 해당하는 그 말은 뭐냐? 공유부는 뭐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우리가 각자의 그 구분 소유자가 차지하는 거를 이렇게 전유부라고 합니다. 전유부. 그죠? 자, 전유부가 있는데 이거를 야, 옛날에 그럼 기원이 어떻게 되냐? 기원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밭전에 정전 우물정자를 땅 토지에 자, 국가의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우물자를 그어서 자, 농민이 있죠? 농민한테 토지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너 거 이거 해. 자, 이거 해. 자, 이 땅은 너 해. 이 땅은 너 해. 하는데 자, 요 가운데는 너네가 공동 경작해. 공동 경작은 뭐다? 공동 관리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부 각자의 전유부는 다 다르지만 자, 전유부가 몇 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의 소유주들이 농민들이 또는 주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공동 경작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전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건축물 대상 규칙에는 소유주들의 이런 그 건축물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뭐 평면도 도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주들의 다 이렇게 전유부의 소유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또 관할구마다 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은 발급도 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각자의 관할구청마다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예.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출력을 다 해줍니다. 예. 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건축물 대장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구분 소유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 전부의 동의를 필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위반 건축물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 것만 이렇게 뭐 표시를 해서 둔다든가 다른 사람들 건 다 지우고 호수도 다 지우고 면적도 다 지우고 발급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다 오픈해야 된다. 왜? 그래서 이 공동 경작이라든가 이 공동 관리로 하는 것이 전유부 A의 자, 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 뭐 멸실을 하고 내력벽을 철거를 한다든가 공유부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전유부에서 누구든지 도면을 발급해서 누가 이 공유부를 건드렸지?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그 층에 뭐 공사를 나 몰래 했다거나 하면은 누구든지 출력을 해서 나도 감시받고 다른 사람들도 감시받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은 자, 우리가 주식회사가 뭐죠? 이 웨딩홀, 이 카펠러였죠? 자, AJ 그룹으로 바뀌어 있고 자, 2002년 5월 3일에 변경하고 등기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이제 출력하러 어디 가죠? 관할 등기소로 간다 그러죠? 가까운 등기소도 물론 되고요.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것도 참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 법인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펠라라고 하면은 카펠라에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부터 먼저 가야 돼요. 왜냐? 창구에서 뽑으려 그러면 1,200원이고 줄도 길고. 근데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 대여섯 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력을 가능합니다. 잔돈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 이제 출력을 해요. 아니, 해서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두 자리 이상만 넣으면 돼요. 뭐 카펠라 이렇게 다 해도 되고 카펠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국에서 다 이제 나와요. 카펠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서 이제 골라서 자 선택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상호명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창구로 가서 자 카펠라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됩니다. 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니면 그 뭐 대표이사 누구가 돼 있습니다. 하면은 자신들의 창구 직원분들의 그런 검색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발급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 법인 등기부등본의 이 목적이라든가 자 이런 게 다 이렇게 삭제 추가 이렇게 돼 있죠. 뒷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